생선 양념구이하고 더덕생채입니다. 생선 양념구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우리 20년 전까지만 해도, 쟤네들이 생선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병어하고 조기하고. 병어, 조기, 그때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어가 어때요? 병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병치가 나오지 않고 그냥 조기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기가 그람수가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그람수가 적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새같이 큰 애들, 우리 보리굴비 하는 부새들 있죠? 큰 애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황석어처럼 좀 작은 애들이 나올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간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보다 더 적은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왜? 작은 게 나온 사람은 빨리 익힐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저걸 내장을 빼야 될 때 찢어질 염려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큰 게 나왔을 때 내장 뺄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이 30분씩이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완전히 다 익히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안 익어서 실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히시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짝꿍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품목으로 나오게 되면, 생선 양념구이라든지 더덕생채가 나오게 되면 칼질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품목이에요. 왜? 칼질 뭐 많이 할 게 없어. 두들기고 찢고 그냥 내장만 패고 익히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한 사람이면 정말 수학이 정석박 해갖고 정석박 미적분 푸는 애기가 1 더하기 1 나와본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비등비등한, 그냥 출발선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떨어져요. 왜? 쉬운 거 나왔어. 아이, 이까지 것이야. 하고 내가 이제 마음을 푹 내려놔 버리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담는 방향을 잘못 담으신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이거 수업할 때는 이제 항상 3명을 들어요. 3분이 똑같이 시험을 보러 가셔가지고 같은 품목이 나왔어요. 3분이 같은 실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시면 4타임 또는 2타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타임마다 달라요.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게 아니고, 한 타임에 16명 들어가시게 되면 16명이 한 품목으로, 두 품목으로 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타임은 앞에 나왔던 거 안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좀 줄어들 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3분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잘한다고 봐요. 왜? 완전히 대장금이야. 칼질도 포스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손도 빨라 심지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 무조건 한 번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반이요. 잘하는 건 지간이 잘하고 못하는 건 지간이 못한 게 복불복이요. 진짜 딱 반반. 아리까리한 거죠. 60점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지간이 못해요.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칼도 제대로 잡을지 모르셨고,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기도 하고요. 목포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주부님들이면 기본적으로 다 잘하실 줄 알고, 저도 이제 편견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조선소에 있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밥을 해 먹으신 적이 그냥 진짜 끼니 때우는 정도예요. 그래서 칼질도 못도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 하세요. 근데 생긴 거는 어디 진짜 대장같이 생겼어. 근데 사람이 생긴 거 갖고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 생김새 보고 컨닝을 하더라도 생김새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잘하게 생겨갖고 저 사람 따라하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느리니까, 그래 난 느리고 저 사람 따라해야지 라고 했더니 나보다 더 느린 사람이 저기 있네. 하려는데 뭘 해야지. 그러니까 같이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컨닝할 때도 얼굴 보고 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잘하게 생겼는데 요리를 못 하셨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어쩌시냐면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 밥 먹고 있는 시간에, 요새는 제가 좀 일찍 끝나서 퇴근을 합니다만, 저녁까지 있는데, 저녁까지 거의 오후까지 있는데 책을 들고 쫓아와. 밥 한 술 먹으려고 하면 자꾸 물어보고 귀찮기도 해요, 실상. 근데 저도 이제 힘들게 땄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아요. 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못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그분이 쫓아갖고 밥 한 숟갈 입에 물고 그냥 대답하고 막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세 분이 가시게 됐어요.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겠어요? 몇 명이나 붙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첫 번째, 그죠? 2명, 1번, 2번이나 붙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2번, 3번 붙어버리고 1번 떨어져 버렸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게, 자기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게 나오니까 콧방귀 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도 모르게 나버려가지고 그 실수 하나가 굉장히 커서 똑 떨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 놈이 나와버렸잖아요. 자기 운 제대로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합격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이분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썰 것도 없죠. 뭐 할 것도 없죠. 그냥 막 찢어갖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정말 정석대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이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게 되면 필기는 내가 공부 한 만큼 80이라 그랬죠. 그 나머지 이제 운이라면 50대 50이라서 내가 시험장 가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설명을 항상 되게 뭐 노파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땐 몰라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보다 빨리 내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갖고 이쁘게 만들어져서 내 거보다 이쁘니까 잘한 것 같고 이럴 수 있죠. 근데 띄워주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은 뒤집어 까봐요. 진짜 손바닥 딱 뒤집어 보듯이 까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까지도 안 했는데 시험 보고 온 사람한테 이제 시험 안 보신 분들이 부러워서 그러죠. 언니는 붙을 거야. 언니는 한 번에 붙을 거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은연중에 모르게 이게 군중심리처럼 난 잘한다. 자신감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자신감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어쩔 수 있다? 잘한다 해버리면 나 잘하기만 하고 난 잘하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뭐 떨어지시거나 혹시나 했을 때 뭐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결과에 굴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학교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운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해도요 여기서 잘하재 우물안 개구리요. 밖에 나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이 오면 내가 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은 가봐야 되고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열어두세요. 내가 잘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1%의 그쵸, 가능성은. 사람이 원래는 최상보다는 최하를 제일 나쁜 것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열어두고 하셔야지 내 마음이 땅 파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 보면은요 어쩌냐면 딱 보면은 진짜 우리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아우라가 시꺼매. 왜 저 사람 보면 내가 우울해질 것 같다 싶게끔 진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내가 못하니까 나 못했어요,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갈래요,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어째요?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뒤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제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뭐 누군가 잘한다고 막 축하되어줄 필요도 없고, 누가 못한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항상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노력한 만큼 대가는 따라지더라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2분 붙으시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이잖아요. 나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거 아닌데, 쟤도 붙었는데 나 떨어졌어, 나는 이거 못하고, 이렇게 막 놔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운이 좋았고 나는 운이 한 번 나빴다. 근데 2번 떨어졌다. 그럼 난 내 길이 아닌갑다? 이거 아니에요. 2번 떨어지면 어째야 돼요? 2번 떨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아야 되고, 3번 떨어졌으면 이 길이 아니다? 아니요, 이제 오기 파야지. 3번째부터 오기 파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갖고 딱 따버리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생선 양념구이 우리 조기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30분짜리고 생선 머리, 꼬리 포함해서 통째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내장은 아가미 쪽으로. 입으로도 빼는 사람 아마 있을 거고요. 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가미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그대로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장으로 초벌구이,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자, 3가지 우리 마무리합니다. 북어구이, 더덕구이, 생선 양념구이는 유장으로 초벌구이하고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하더라. 외우지 말아라. 요구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양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생선은 머리 왼쪽이고요. 배가 앞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 왼쪽 배 앞쪽으로 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거 하면 진짜 입시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실 때,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감독관이 여기 있죠. 감독관 여기 있으니까 어째요? 감독관 보기 좋게 보세요 하고 딱 돌려줘.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관도 나랑 똑같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뭐 기준? 내 기준. 내 기준의 머리 왼쪽, 배가 앞쪽. 그러니까 배가 얘랑 나랑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제출
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낸 사람, 또 요것을 요렇게 뒤집어 갖고 낸 사람,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리고 탔다고 해가지고 나 여기 탔으니까 안 돼. 그럼 요걸 뒤집어 갖고 또 내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방향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향 요구 상황이 나와 있는 거면 감점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꼭 전환하실 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더덕 생채. 자, 더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가지 중에 두 가지. 더덕 구이, 더덕 생채. 자, 더덕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후추가 안 들어가요. 후추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추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더덕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한다? 더덕부터 한다. 근데 더덕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뭐? 육수. 육수가 나오면 육수를 끓이면서 더덕을 같이 동행을 하시면 돼요. 자, 더덕 생채. 자, 이제 생채를 들게 되면 우리가 생채 회류 해가지고 날것으로 먹는 거죠. 자, 날것으로 먹는 것은 어때요? 식중독의 위험이 많죠. 특히 기생충, 뭐 회충, 구충, 요충, 동양모양 선충, 요거 해가 편충이랑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채는 우리가 생으로 먹는 거라 그랬죠. 양념을 해갖고 놔두게 되면 삼투압 현상이라고 배우셨어요? 삼투압 현상이 뭐예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옮겨가는 거.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혀놓으면 소금, 설탕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어때요? 안에서 물이 칙칙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기 싫죠. 우리가 집에서 먹는 채지하고 생채하고는 달라요. 생채는 어떤 것이 주가 된다? 자, 생채는요, 생으로 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출 직전에 묻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뜻한 식초가 들어가니까 산뜻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뭐가 주가 되느냐? 자, 식초하고 설탕이 주가 됩니다. 달콤이어야 돼요. 우리 생채하면 어때요? 액젓 친 사람, 뭐 친 사람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설탕, 식초로 갖다가 새콤 달콤하니 묻혀놓은 게 생채다. 김치는 양념이 세요. 생채는 약간 주황빛. 우리가 식욕을 돋는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해요? 주황색.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 없어요. 없어. 파란색을 봐도 맛있어. 원래 파란색이 이제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주황색이 식욕을 돋는 색깔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채 같은 경우는 물 생기지 않아야 된다. 식초, 설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자, 식초하고 상반되는 식재료가 있어요. 양념류가, 조미료가 뭐냐? 그게 참기름입니다. 자, 참기름하고 식초를 같이 넣으시게 되면 이 맛도 저 맛도 안 납니다. 왜? 식초 맛을 참기름이 죽이고 참기름 맛을 식초가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채는 들어가지 않는 양념류가 뭐다? 참기름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는 우리가 무생채 같은 거 무치고 마지막에 참기름 똑 떨어뜨리는 건 여러분들이 생채 쪼로 무치시는 게 아니고 뭘 하시기 때문에 거의 김치쪼로 양념류를 넣고 무치시기 때문에 참기름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참기름을 꼭 치고 싶다? 집에서만 치세요. 집에서만. 아셨죠? 자, 더덕 생채 20분짜리고요. 생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무, 도라지, 더덕. 근데 더덕만 유일하게 20분짜리예요. 왜? 두들겨서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찢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더덕은 5cm 썰어서 두들겨 편 후, 절이라는 소리 없는데 절여도 돼요? 절여도 됩니다. 안 절이고 하시려면 저놈을 갖다 생놈으로 하시다 보면 어저께 좀 덜 절여진 사람 두들겨 보면 어째요? 다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이 절여가지고 두들겨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더라. 자, 찢은 다음에 쓴맛 제거해서 사용하시고 고춧가루로 양념. 자, 유일하게 고춧가루로 가지고 양념을 만들어요. 고춧가루만으로. 그래서 무생채도 고춧가루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고춧가루로 양념. 고춧가루만 따로 해갖고 써요? 아니면 고춧가루로 우리가 다대기 양념을 만들어 갖고 써요? 양념을 만들어 갖고 쓰라는 거예요. 고춧가루 따로 치고 양념 따로 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념을 만들고 나서 묻혀가지고 전량 제출. 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가 뺄 수 있는 양을 빼야 되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그 삼투압 현상 했어요. 이제 시험 보신다고 하니까. 자,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뭐 예로 들 수 있는 게 배추 절임. 채소 절임 같은 게 이제 소금물에다 절이기 때문에 소금물, 우리 배추 안에서 물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장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등장액, 고장액이라고 하는 게 등장, 물이 들어오는 물. 그러니까 농도가 내가 높아서 물을 먹는 물을 갖다가 등장액. 나한테 유입된 물을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액. 내가 배추다. 소금물에 들어갔다. 그럼 배추에서 어떻게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가죠. 빠져나간 물을 고장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딱 생각하시면 자, 등장. 어때요? 딱 내한테 물이 들어왔죠. 아, 밖에서 물이 들어온 물을 등장액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따지고 보면 물이 어때요? 60에서 70%를 갖고 있죠. 물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는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어. 내가 고장 나요, 안 나요? 나죠. 나간 물이 고장액.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액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삼투압 현상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등장액, 고장액, 뭔 액 나왔는데 뭐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 문제를 그걸 풀어본 적이 없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학생분들이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는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재료는 무진장 간단해요. 무진장 간단한데 자, 들어가 볼게요. 생선이 나오면 기구 준비하라고 할 때 항상 빼야 되는 거 뭐? 가위. 그리고 더덕이 나오면 무조건 방뱅이. 자, 우리 고추장 물기 안 묻게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고요. 파마늘 시험장 가시면 하나씩 더 나온다는 거. 자, 파마늘 씻어서 놔두시고 더덕 흙 많이 묻어있다 그랬죠? 자, 흙 깨끗하니 씻어가지고 그릇에 따로 딱 보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 받은 접시, 셋줄 접시로 살짝 닦아서 안쪽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생선을 가지고 옵니다. 생선은 조금씩 놔두고 또 더덕 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일단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자, 생선 갖고 오시게 되면은요. 자, 꼬리자 같은 경우는요. 또 너무 가까이 잘라버리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자로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꼬리를 자르는 방법. 아니다, 나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리본 끄트머리에 요새는 뭐 포장도 옛날엔 진짜 포장도 많이 했는데 자, 요새 업체에서 많이 해주니까 자, 이렇게 V자로 파시면 돼요. 이쁘죠? 네. 이쁜데 이거 잘 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 지느러미 누워있는 반대 방향에서 가깝게 너무 가차이 잘라버리시게 되면 얘가 지퍼 열고 옷 훌러덩 벗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 우리 항문 쪽에 지느러미 또 배 앞 지느러미들 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날개 지느러미 있죠. 날개 지느러미 쪽 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질겨갖고 잘 안 잘리네요. 자, 이쪽도 가지고 와서 자, 안쪽으로 네, 잘라주시고 자, 지느러미까지 다 자르셨으면 자, 가위를 넓게 벌리세요. 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칼 사용하면 또 씻어야 되니까 그냥 가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어디로? 머리가 내 위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비늘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밀지 마시고 꼬리 쪽에서 뭐 하시면 된다? 자, 꼬리 쪽에서 흐르는 물에서 살살살 쬐끄만한 것이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싹 다 긁어주시는데 머리, 꼬리 다 포함해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긁어준다? 머리도 다 긁어준다. 그래가지고 지느러미, 비늘 다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씻어가지고 자, 내장을 지금 판다? 지금 파면 무조건 내장 다 빵꾸 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에 뭐가 많아요? 기름기가 많죠. 기름하고 물하고 만나서 물이 끓으면서 이걸 다 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하신다? 일단 수분 제거부터. 소금을 살짝 뿌려 넣으셔도 되는데 소금 뿌리시면 또 녹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 감싸가지고만 딱 한쪽에 물기 빠지라고. 그러고 나서 내장 빼시면 쫀쫀하니 안 찢어지겠죠. 그래서 한쪽에 딱 두시면 됩니다. 손 닦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더덕 까야 되겠죠. 자, 더덕 뇌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갖고 와서요. 요번에는 한 번에 다 안 자르고 뭐 할 거냐면 5cm 정리해서 쓰라 했으니까 자, 5cm 자르고 5cm 자르고 5cm 자르고 해가지고 5cm만 나오는 부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까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겠죠. 근데 진짜 애매하게 나 한 12cm 나왔다. 그러면 많이 잘라버리지 마시고 또는 8cm 나왔다. 5cm만 썰고 3cm 버려버리지 마시고 그놈을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 양을 많이 빼주시는 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르시는 경우도 까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 이거 힘들던데요 그러시면 그냥 한 번에 다 까고 여러분들이 잘라주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쩐다 그랬어요. 얘 일자로 들어가면 손 크게 다친다 그랬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껍다 까주실 수 있도록. 근데 어제 보니까 더덕 껍질은 또 잘 벗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절이는 시간 잘 줘야 되더라.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더덕 껍질 까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덕이 겉이 살짝 잘 말라 있으면 잘 뜯어져요. 근데 그것도 내 것이.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굵으면 조금 도려낸다? 아니에요. 얘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기 전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도려내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무게 달아보진 않죠. 어떤 거? 얘는 무게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실상. 왜? 얘네들 자체가 사이즈가 다 일정하게 나온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더라.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며칠 뒤에 하실 무생채 같은 경우 무게 달아봅니다. 왜? 물을 다 그람수를 떠서 똑같은 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건 양을 재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작은 애들도 웬만하면 다 깎아가지고, 자, 뒤가 힘들면 뒤집어가지고라도 이렇게 껍질 까주시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닦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대로 또 딱 깎아가지고 두시고요. 여기도 바꿔서. 더덕이 향이 되는. 네, 더덕 향 굉장히 좋죠. 제대로. 더덕구이 좀 맛있다. 더덕구이도 드실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애기 입맛만 아니면 맛 괜찮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 더덕을 우유하고 갈아면 어때요? 네, 우유하고 갈아 드셔도 돼요. 우유하고 더덕하고 꿀하고 넣고 많이 갈아 드시죠. 근데 더덕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우리 또 갑자기 또 필기 가불어. 자, 더덕에는 탄닌, 우리 씁쓸하죠. 씁쓸하고 떫고 그 맛이야. 떫은 맛 플러스 쓴맛을 아린맛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린맛이 있는데 그 아린맛을 우리가 탄닌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떫은 감에도 있고 하잖아요. 도라지 이런 거에. 자, 근데 그 탄닌 성분은요, 우유를 응고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하고 우유를 갈았을 때 그냥 꿀렁꿀렁 우리가 물처럼 딱 들어간다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갈면 덩어리가 몽글몽글 져갖고 먹을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탄닌은 뭐 한다? 우유를 응고시킨다. 자, 얘네들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 다 깠죠? 한쪽에다 딱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자, 얘네들을 갖다가 한 번 더 씻어주셔야죠. 왜? 흙이 여기 무진장 묻어 있어요. 자, 씻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오늘은 큰 데 딱 안 절일랍니다. 적은 데 딱 절일게요. 자, 보시면 물 얼마나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컵.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컵. 자, 그럼 소금은요? 그렇죠, 한 큰술 조금 더 올려가지고 넣으시면 된다 그랬고, 자, 이대로 넣고 끝? 그렇죠, 녹여야 되더라. 녹여야 되더라. 자, 그래서 갖다가 잘 녹이는 것이 포인트라 그랬어요. 놈들 딱딱딱 썰어갖고 할 때, 너희들은 한날 안 절여지겠다 생각하시고 자기들 딱 녹여갖고 하시면 돼요. 놈들 썬다고 막 썰어갖고 넣어보지 말고. 자,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마찬가지 얇은 놈은 가운데다가 뭐 해가지고 칼집 조금만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대로 그냥 절일게요. 자, 얇은 애들은 쟤는 아예 쪼개져 버려가지고 넣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반 잘라갖고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좀 두껍네? 그럼 한 0.3 내지는 0.4cm 정도로, 자, 3등분 정도. 이 정도 두께면 3등분 정도. 자, 너무 얇아버리면 우리 썰 게 많거든요. 자, 이게 굴러다니니까 한 면 딱 썰어갖고 눕혀놓고 굴러가지 않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자, 또 3등분 0.34cm 정도 두께로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놓으시고. 근데 얘는 너무 두껍네. 그러면 몇 개도 나올 수 있어요. 4개, 5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썰어가지고 0.34 좀 두꺼운 편으로 썰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길이 나온다, 여기 안 나온다, 버려버리지 말고 어쩌시라? 요것도 절여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량을 빼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딱 하니 담궈가지고 절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파, 마늘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파, 마늘 다져주실 때 갖고 와서 아마 찜 묻어 있어도 어쩌라? 신경 쓰지 말아라. 대신 칼 옆에 너무 지저분한 거 있으면 좀 닦아서 사용하시고요. 자, 얘네들 갖고 와서 오늘은 잘게 썰어서 썰어볼까요? 필기는
있는 문제, 뒤에 있는 것들 많이 풀어보고 계세요? 네. 뒤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뒤에 문제 봐도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진짜 많이 나오면 한 14~15문제 정도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비슷한 문제는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숫자, 우리 계산하는 문제들이 숫자가 거의 안 틀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골머리 쌓으실 것 같은 거 쓰시면 된다? 나는 패스. 그렇죠. 나는 패스하지 말고 그냥 문제하고 답으로 해요, 그럼. 대추 몇 포기, 대추 총 발주액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워버리시면 돼요.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국수 100그릇, 잔치국수 100그릇, 그거 아마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또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잔치국수 100그릇 이거 계산하는 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 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비율은 크지는 않고요. 걔는 계산하는 문제가 따지고 보면 산수잖아요. 산수. 맞아요. 그냥 산수라서 식이 없으니까. 이게 식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총 발주액, 그다음 총 발주량, 그다음에 이제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못 알아봤으면 패스해보면 되는 것이고, 다른 거 많이 대신 외우시면 되겠죠. 그거 하나 또 잡으려고 그놈만 공부해보면 안 되니까. 문제는 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오신 분들 5문제 나오고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한두 문제는 꼭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문제 나왔던 거. 3문제? 저희는 이제 5문제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전에는. 그리고 이해가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센스, 이게 좀 감각이 있어줘야 돼요.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필기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도 내가 이것을 A는 B다, B는 A다, 이걸 뒤집어 엎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응용을 못 해버리면 공부해놓고 나서도 책에서 안 나왔어요 라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본 결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낄 거예요. 저희 반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리고 그분은 50대 초반이셨습니다. 나이가 완전히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을 한 권을 다 외워버리실 정도, 몇 페이지에 뭐 있어요 할 정도로. 제가 못 이겨. 근데 그분은 딱 2개 틀렸어요. 97점 나왔어요. 97점 나왔는데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자기 2개 틀린 것까지 알아버려. 자기가 2개 틀린 것까지 알아버리신다고. 그래서 그렇죠. 뭐 틀린지까지 문제 60문제가 어디서 뭐 어떻게 나왔다까지 정말 하실 분. 근데 노력을 하신 거죠. 그걸 다 외워버릴 정도까지였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파마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생선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자, 얘네들 갖고 와서 물기가 없어요. 찰랑찰랑 탄탄해요. 그러면 이제 내장을 빼주실 건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출면이 머리가 왼쪽이고 배가 앞쪽이죠. 이쪽 아가미를 들쳐갖고 뺄까요? 반대쪽 아가미를 들쳐갖고 뺄까요? 반대쪽. 그쵸. 보여지는 면이 이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면 아가미는 건들지 마시고, 반대면, 사람으로 따지면 오른쪽 뺨이죠. 오른쪽 아가미를 딱 들쳐갖고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게 되면 이 턱까지 보이죠. 우리 어디 횟집 같은 데 가면 이 턱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내장을 긁어 빼는 경우가 있어요. 턱을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잘라버리면 대가리가 이렇게 하늘로 쳐들어요. 그래버리면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가운데 부분, 화살표로 돼 있으면 이 중간 부분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딱 들게 되면 제 손모양처럼 C자 형태로 3개 정도의 뭐가 있다? 아가미가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쪽 아가미까지 꺼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가미가 있으니까 젓가락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가미 걸리적거리니까 요 보이시죠? 자, 요 아가미들, 요 걸리적거리는 아가미 보이신가요? 요 아가미를 갖다가 잘라요. 비키라고. 끄트머리로 그냥 아가미만 딱 잘라가지고, 이거 보이신가요? 아가미?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아가미 갖다가 딱 하니, 아가미 뭐 완전히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걸리적거린 것만 딱 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쇠젓가락을 쓰셔도 되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납작한 뭐 젓가락을 쓰시든 어떤 젓가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들어갔다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얇아지죠. 얇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아지면 꺼내기가 좀 사나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걸 크로스해가지고 교차해서 갖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말면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냥 일자로 두 개를 갖다 쑥 쑤셔 넣을 겁니다. 자, 들어서 자, 살 쪽으로 쑤시면 안 돼요. 자, 배 아래쪽으로 가볍게 살짝 쑤셔 넣습니다. 자, 요 항문이 있는데 또 뚫어보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또 하나를 쑥 집어넣습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갔죠? 자, 두 개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날개 지느러미 있는 데가 뼈가 있어요. 이걸 건드려 버리면 여기가 찢어져요. 자, 날개 지느러미 있는 부분 여기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자,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돌려버리면 여기가 탁 터져버리니까 배가 찢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손을 끝에서 돌리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얘를 한 두세 바퀴 정도 돌립니다. 내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내장이 그냥 막 꼬물꼬물 말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젓가락에 말려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한 두세 바퀴 돌렸죠? 자, 그럼 이제 손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시느냐? 손이 아래를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위를 잡아야 돼요. 위로 잡으시는데 등 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 눌러야 된다? 날개 지느러미. 날개 지느러미 쪽으로 꼭 눌러주셔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꼭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살짝 펴서 얘를 받쳐주세요. 젓가락을 딱 보시고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 잡은 손바닥으로 생선을 꺾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엽죠? 척추를 꺾어요. 척추를 꺾으시면서 조심스럽게 얘가 아치형으로, 이게 젓가락이라고 치면 젓가락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자, 요대로 해서 조심스럽게 긁어서 내장을 빼봅니다. 자, 긁어서 잡아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자, 젓가락에 내장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오죠. 녹아있으면 잘 안 말릴 것이고 얼려있으면 싹 말려가지고 한 번에 빡 빠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 뺐더니 어때요? 내장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럼 또 집어넣어갖고 후적후적 해보면 얘가 배창시가 다 찢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인자는 뒤에서 꼭꼭꼭 눌러주세요. 봐보세요. 이 알bes어. 자, 꼭꼭꼭 자, 눌렀더니 어때요? 배창시가 앞으로 나와.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갖다 손으로 또 못 빼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자, 젓가락 딱 잡고 앞에서 이제 뭐 하시면 된다? 젓가락으로 긁어 빼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 안 간단해요? 하니까 안 간단해. 하니까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읽으면 간단하지 뭘 얼마나 욕심 부리시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긁어 뺍니다. 자, 내장이 없어야지 나중에 뭐 하지 않는다? 배가 찢어지지 않고요. 또 불에 타지 않아요. 기름이 막 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배를 쭉쭉 또 눌러봅니다. 쭉쭉 아래로 쭉쭉. 안 나온 놈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싹 긁어서 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실래요? 제 쪽에서는 지금 배가 홀쭉한데 이쪽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배가 얘가 배창시가 다 빠져갖고 홀쭉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을 싹 다 긁어 빼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내장을 다 긁어 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내장이 자 보시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앞에 덜렁덜렁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요걸 손으로 잡아 빼버려. 그럼 요것이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어쩐다? 마지막에는 그렇죠. 가위로 갖다가 딱 정리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앞코로 하니까 어때요? 안 잘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위를 항상 가위질 할 때는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자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급하고 안 잘리고 막 하다가 팍 쳐버리면 이건 더 찢어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깨끗하니 씻어주시고, 자, 씻으신 다음에는 또 뭐 해주셔야 된다? 물기 제거. 물기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기 제거를 잘 해줍니다. 자, 잘 해주고 나서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와서 얘네들, 자, 보시게 되면, 자, 머리. 이제 아가미가 이렇게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사선으로 갖다가 우리가 칼집을 넣어 주실 거예요. 일자로 넣어갖고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옛날엔 중식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자 보시게 되면 아가미를 기점으로 2cm 간격 칼집 살짝만. 하나, 둘, 3개 정도만. 자, 칼집 나요? 보여요? 투도 안 했어요. 그냥 살짝만 긁어주시면 돼요. 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엄청 깊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째까놓은 놈이 벌어지면서 뼈까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심.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머리 방향으로 갖다가 하나, 둘, 셋 칼집 한 번씩 넣어줍니다. 그럼 칼집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간 잘 배라고?
반잘배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익으면 살이 커지니까 껍질이 벗겨지죠. 벗겨지지 않게끔 그냥 밑단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자, 얘네들 뭐 해주시면 되고, 이제서야 살이 조금 단단해지라고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또 염장해본 사람이 있어요. 소금 몽땅 뿌리시면 안 돼요. 몽땅 뿌리지 말아야 될 이유, 안 씻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구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몽땅 뿌리면 안 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생선 썼죠? 네. 닦아 쓰겠죠? 네, 닦아주세요. 자, 그래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때는 막 허겁지겁 해갖고 하실 필요 없이 여유있이 여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칼도 닦아갖고 한쪽에 치우고, 도마도 한번, 또 생선 썼으니까 닦아서 치워주시고, 그리고 젓가락을 2개를 갖고 간 게 아니니까 젓가락도 한번 닦아가지고 놔둬야지 이따가 또 쓰겠죠. 자, 젓가락도 닦아가지고 이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또 더덕 꼬집어 빼갖고 두들기고 있어. 아니죠. 더덕은 어쩌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절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 만들면 되고? 양념장. 자,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자, 일단은 유장. 자, 참기름 작은 거 하나. 간장 작은 거 3분의 1개 갖다가 넣어서 유장 끝. 자, 그 다음에 양념장, 고추장 양념장이요. 근데 얘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2개를, 3개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이제, 자, 설탕 반 개, 고추장 하나. 그렇죠, 하나. 자, 한 큰술.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작은 스푼 3분의 1개씩 넣어주시고, 참기름 3분의 1개, 깨소금 약간. 자, 후추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얘 더덕구 아니에요. 또 더덕구이랑 헷갈려갖고 또 안 넣어버리시면 감점. 자, 후추 넣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은 몇 개 넣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뭘로? 작은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작은 걸로 하나. 자, 해갖고 고설파만 참깨 후 물. 이게 생선대로 후추 들어가죠. 더덕만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갖고 만드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도라지 생채는 또 고추장 써요. 이게 막 도라지랑 더덕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얘네들 갖다가 딱 만들어서 한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자, 그러고 나서 또 더덕 두들긴다? 아니요. 더덕 양념도 필요하죠. 더덕 양념 또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덕 양념 만드실 때는요, 자, 생채 하실 때는 무조건 채에다가 고춧가루 좀 걸르세요. 걸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걸러갖고 사용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없어서 막 진짜 총각을 다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 감점시키고라도 안 걸르고 묻혀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자, 보세요. 얘네들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 큰술을 쓸 거예요. 한 큰술을 쓸 거기 때문에, 자, 한 큰술만 딱 걸러갖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한 큰술 걸르면 한 큰술 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산처럼 살짝 쌓아가지고 살짝 올려서 얘를 걸른 것이 몇 개가 나오게? 하나가 나오게. 자, 그리고 요걸 막 눌러불면 사방 건데 튀니까 조심스럽게. 자, 그래서 고춧가루를 걸러냅니다. 자기 자리에 고운 고춧가루가 있으면 굳이 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걸르는 거 보여주세요. 왜? 다른 사람 다 걸른 뒤 나만 안 걸르면 꼭 뒤처리 안 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갖다가 딱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래 놓고 나서 또 뭐 하시느냐, 여기다 또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버리세요, 제발. 자, 이대로 해서 버려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양념장 만들 거예요. 요걸 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 생각에서라도, 또 내 생각에서라도, 남들이 이렇게 해놔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중에 내가 피해 볼 수 있어요. 나 분명히 고춧가루 안 넣었는데 근데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피해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듭니다. 설탕 반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깎아가지고 한 큰술 갖다가 넣어주셔야지 되겠죠. 자,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파, 마늘. 자, 파, 마늘 작은 거 반 개씩 넣어볼게요. 자,
생채니까 파마늘 많이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깨소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참기름 안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요. 식초가 들어가니까 참기름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뭐 고설파만 참깨요, 소설파만 참깨요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항상 앞에 고설식, 뭐 고춧가루에 설탕 식초일지, 고춧가루, 고추장, 뭐 설탕 식초일지 이게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설탕 몇 큰술 넣었어요? 반 큰술 넣었죠. 식초도 반 큰술. 그래서 생채의 특징은 새콤달콤, 식초와 설탕이 동량,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 큰술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반 큰술을 넣었는데도 나는 돼지게, 그럼 물친 사람이 있는데 식초를 조금 더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요것을 엿다 발라고 졌다 발라고 해보면 또 머리 아파요. 자, 이대로 해서 얘네들 양념장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하나, 설탕 반 개, 식초 반 개, 파마늘 깨.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양념이 다 되기잖아요, 일본어로. 예, 우리 양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찌해야 된다? 고춧가루가 불어야지 나중에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나 바빠, 인자 막 만들어갖고 묻혀버리면 거칠거칠하니 색깔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념을 미리 저는 만들어가지고 썼고요. 자, 걸른 놈은 넣으셔도 돼요. 다만 저기 어지러 놓으시지 마시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여주시면 되고, 또 생선 구우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생선 구우러 가지 마시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자, 더덕을 이제 건지실 거예요. 자, 더덕 어때요? 자, 더덕이 구부러지죠. 자, 이렇게 구부러져요. 자, 더덕을 갖고 와서요, 얘네들 갖다가 자, 소금기를 지금 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갖다가 밀어주실 거예요. 자, 밀어주실 때는 뭐 필요하다? 젖은 면보. 자, 가재수건 갖고 와서 물기 좀 제거를 하고요. 제가 왜 소금을 씻어도 돼요. 근데 왜 씻지 않냐면 찢어서 또 주물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일하지 말고 한 번에 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요, 갖다가 더덕을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덕 갖고 와서 한 번에 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힘 줄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와서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덮어서 밀대로 밉니다. 이쪽에 치워두고. 자, 밀대로 잘 밀어주시면 얘가 알아서 찢어져요.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신다? 이대로 찢으셔야만 하셔도 되고, 잘 안 되면 어쩌시면 되고, 좀 두들겨가지고 얘네들 더 잘 찢어지게. 자, 어제 두들긴 놈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두들겨야 이렇게 잘 찢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놀 데 없다고 여기다 두시면 감죠. 왜? 얘는 생으로 먹는 거, 쟤는 그렇죠. 익혀서 먹어야 될 거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지고 와서 두들깁니다. 자, 요거 이제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딱 보세요. 제가 어떻게 두들기고 있어요? 끝에 머리. 그렇죠. 결대로. 모서리 쪽 부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때려도 돼요.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어때요? 많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모서리 쪽으로 살살 힘주면서 어때요? 결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내가 뭐하기 좋으니까? 찢기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딱 와서 또 밀대로 밀어주시고, 저도 예전에 한창 힘 좋을 때는 이거 한꺼번에 다 깔아갖고 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힘이 분산이 되니까 어쩐다? 두들길 것이 더 많이 생기더라. 자, 이렇게 해서 밀어줘 버리시고, 자, 또 미는 걸 잘 해놓으면 두들기는 게 소리가 적고 많이 두들길 필요도 없더라. 참 손이 많이 가요, 얘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춧가루만 과하게 쓰지 않으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입니다. 자, 이대로 갖고 와서 네. 너무 많이 가. 자,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두들겨 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들, 면포가 하나 더 있으면 더 하나 더 쓰시면 되고, 저는 이걸로 그냥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물기를 짜요. 왜? 여기에 소금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다시 이따가 또 물기 짤 때 짜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한쪽에 딱 준비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실 거냐면, 자, 저는 체에다 맞춰놓고 가지고 와서 찢으세요. 이렇게 잡고 찢으세요. 어저께 식구대로 손톱 다 잘랐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손톱이 하나도 없어도 어쩐다? 찢어지더라. 찢어집니다. 그래서 거칠게 찢지 마시고 이렇게 묻혀놓으면 부고채 꼭 묻혀놓는 놈 마냥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찢다 보니까 손톱이 없으니까 어째요?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이 수시개를 갖고 가실 거예요. 이 수시개를 갖고 가시면 여러 개를 우리 꽉감지 꼭 묶어 스테이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찢으세요 했더니 또 뭐하고 있냐? 이러고 문대고 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시느냐? 자, 얘를 딱 절반 정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저기들이 딱 찢어지죠. 그러고 나서 손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찢으시면 찢어지죠. 그래서 뭘 사용하시면 편하다? 이쑤시개. 근데 이쑤시개도 잘 쓰는 사람이나 써야지 못 쓰는 사람은 안 쓴 것이 더 낫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놔두고 이제 얘가 얇아버리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찢으려면 또 두들기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해요. 자, 이대로 좋아서 찌는 거는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얇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 얇은 뒤 양념을 몽땅 넣으면 또 떡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얇게 찢으신 분들은 묻힐 때 신경을 또 잘 쓰셔야 되겠죠. 평가 기준은 얇은 게 그렇죠. 평가 기준은 얇은 게, 거칠지 않은 게 가장 좋더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저는 이쑤시개 다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찢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이거 찢는 동안 또 조용하면 뭐하니까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한 기수의 실기 시험이 몇 프로? 우리가 프로라고 말하기는 뭐하는 게. 우리가 한 14명 정도 있으면 한 반? 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렇죠. 기수라기보다는, 기수는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기수는 진짜 시험 보자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한 번에 저희가 8분이 이제, 잠깐만, 8분. 남자까지 합하면 7, 8, 9분이신데 7분 붙으신 반이 있어요. 7분. 그러면은 거의 보면 과반수 이상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어떤 기수는 시험 딱 2명 볼까? 10 몇 명인데도 2명 붙고 안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안 보신 거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이게 내가 꼭 굳이 필요하냐, 이것을 또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해갖고 시험 언제 보냐 해가지고, 정보 공유하시면서 이제 시험 보는 반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반으로 퍼센티지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궁금하시긴 궁금한 것 같아요. 시험장 감이 16명 본다는데 얼마나 붙냐, 이것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 때만 해도요, 전국적으로 해 연마다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30%, 33%, 34%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저는 이제 그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 54% 나왔더라고요. 54%면 절반 이상은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16명 들어가서 8명은 붙는다는 소리. 문제는 뭐냐? 자, 8명을 만약에 어려운 거. 우리 예로 들자면 막 잡채 재료 썰기 나와버렸어. 8명 내고 8명 못 냈어. 낸 사람 다 붙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째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통틀어가지고 통합한 그 자료를 갖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6명이 들어가서요, 1명 붙는 경우도 있고요. 16명이 들어가서 10명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아무도 모르더라. 그때 바로 나와요? 아니요. 일주일에서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좀 길게 가면 10일, 기본 10일이고 한 2주, 14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아요. 실기 시험에서 떨어지고 네. 다시 실기 연습을 이 반에 두려고 하면 네. 실기만 따로 하는 반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국가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가셔가지고 이 과정으로는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는 이 과정으로 또 똑같이 재수강은 어렵죠. 그리고 아마 다른 기관을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만 알려주시지가 않고 거의 기본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필기 시간은 항상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안 그런 학원이 있더라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원래는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학원 문 닫을 정도로. 왜? 시간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암리에 하시는 곳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집에서 연습해갖고도 가능하세요. 이게 재료 챙기시는 게 그게 꼭 연습만은 아니에요. 저도 시험을 볼 때 재료 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산업기사는 쉬운데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이제 과제가 정해진 거 없이 무작위 5가지에 119가지? 그러니까 100 몇 가지예요. 100 몇 가지 중에 무작위 5가지니까 그걸 연습을 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과제가 정해져 있어요. 5개 세트해갖고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딱 세트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험 보기도 엄청 좋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제가 다 100 몇 가지를 연습하고 갔겠어요? 안 했죠, 물론. 글로써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시면서 패턴이 읽히셨을 거예요. 석쇠로 하는데 유장 처리하는데 뭐뭐 들어가더라. 유장으로 먼저 굽고 양념장 발라서 굽더라. 그러면 다른 비슷한 게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우면 되겠구나 하고 이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나면 뭘 하시면 된다? 레시피 가지고 공부하시고 써는 게 안 되시면 써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말씀드리죠. 정말 합격하시고자 하셔가지고 원한다 라고 하시면 끝나시는 분들 제가 재료를 챙겨드리거나 하실 못해요.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도 한 달이라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이제 물어보죠. 왜?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양념을 어떻게 하셨나요? 또는 어디 순서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연락 안 오면 저야 땡큐. 왜? 나도 쉬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듣는데 진짜 오래 걸려. 이거요? 천천히 찢기를 하죠. 시간이 남아 돌아야죠. 5cm가 아닌가 봐요. 네, 아니요. 찢어서 5cm가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안 나오는 부분까지도 제가 다 찢어서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부서져가지고 찢어진 거랑 그 다음에 잘 절여져가지고 5cm에서 파생돼갖고 나온 거랑 달라요. 자, 얘네들이 찢어지면 이렇게 5cm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쩐다? 전량이기 때문에 짜투리까지도 우리가 다 넣어야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cm가 나오는 게 꼭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찢었어요. 그러면 제가 채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자, 채를 사용한 상태에서 가지고 가가지고요, 얘를 주물러 주세요. 자, 주물러 갖고 씻으셔야지 뭐가 빠진다? 그렇죠. 쓴맛이 빠지겠죠. 쓴맛 빼고 이렇게 묻히시면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자, 그래서 주물러가지고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면포 안 돼요. 무슨 면포? 젖은 면포. 왜? 마른 면포 하면 이거 다 들러붙어 떼는 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딱 체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물기를 확실히 짜주실 수 있도록. 얘는 그냥 살살 자르시는 게 아니고 꽉꽉 짜버려도 돼요. 왜? 절여졌죠? 얘는 찢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서질 게 없어요. 그래서 꽉꽉 짜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무리는 그릇에다가는 얘네들 물기 없이 해주시고 딱 털어가지고, 얘는 색깔이 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대로 털어서, 자, 보시면 어때요? 그거 채처럼 딱 생겼어요. 고실고실하게. 자, 이대로 해서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고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유장 처리해서 초벌구이 하시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와서 씻어요? 안 씻어요. 자, 가지고 와서 유장 처리하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섞어주시고, 유장 많이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사이사이. 자, 그리고 어디 많이 잘 바르고요? 모서리. 자, 모서리 잘 안 바르면 얘네들이 문제가 생긴다, 탄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모서리 잘 바르라고 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입술만 시끄럽게 바꿔요. 왜? 입술을 안 발랐나 봐. 자, 그래가지고 딱 발라서 놔두시고, 자, 이제 우리 기름 갖다가
기름종이 만들어주시고, 자, 키친타올 갖고 와서 종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구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달구는 이유는 들러붙지 말게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훅훅 해갖고 해보면 싹 들러붙어요. 뜨겁게 달궈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 일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자, 기름칠. 자, 여기도 갖다가 반대쪽도. 자, 그래 놓고 올려가지고, 자, 어디가 위로 가게? 제출면이 위로 가게. 제출면이 위로 가게끔 해가지고, 이 꽉 눌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살짝만 얹어주셔야지 꽉 눌러버리면 살이 사이사이 베껴보니까 문제가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중불이고요. 잡아가지고 뭐 하시면 된다? 굽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굽다 보면 꼬리는 빨리 익는데 머리가 안 익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주로 이렇게, 자, 석쇠에 불이 있는 부분으로 갖다가 돌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얼마나 구워요? 생선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최소 4분 정도는 구워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4분, 뒤로 4분. 그렇죠. 앞뒤로 거의 한 4분, 8분 정도?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대로 굽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정적이 많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걸 굽다 보면요, 뭐 하시느냐?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 머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쩐다? 익혀야 된다. 몸통만 딱 익혀면 빨리 익어요. 대가리가 안 익으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눈도 다 익을 수 있게끔 눈 익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구워주실 수 있도록. 아마 조기 내장 파시는 분들이 여기서 처음이실 거예요. 집에서는 조기 내장 안 파셨으니까. 다리 아프신 분 의자 갖다가 앉으시고, 굽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굽으려고 저희도 수업 이렇게 져야 이제 연차가 되니까 이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도 아무 시간도 안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아이고 이거를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게 부담스러워갖고 막 머리 숨고 싶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막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고개 뒤로 쭉 해갖고 한 10초 정도만 쭉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예 내 머리 꼭지가 발끝에 닿는다 생각하시고, 아니요, 바로 당기시면 안 돼. 그냥 쭉 누르세요. 계속. 자,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세요. 고개 제자리 하시고 어지러우세요? 네. 어지러우신 분? 어지러워. 자,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혹시나 이제 그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위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혈관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눌렀다가 셌을 때 내가 갑자기 핑 어지럽다. 그럼 그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쩌시냐면, 자, 고개 앞에 모신 상태에서, 자, 몇 도? 한 45도 정도? 45도 정도로 목을 쭉 늘려보세요. 쭉 늘리세요. 쭉 늘렸다가 다시 제자리. 자, 그리고 반대쪽 쭉 늘렸다 다시 제자리. 목 돌려보세요. 목이 훨씬 잘 들어가요. 이게 시원하게. 이게 여러분들 있을 때 이렇게 딱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목을 많이 늘려주시고 혈관이 뭐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잘 느슨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럽게 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쌤, 네. 어저께 감자순을 고구마순 고구마순, 네. 고구마 때. 근데 그것을 조금 말리려는데 네네. 삶아갖고 살짝. 껍질을 다 벗겨야 돼. 그죠? 껍질 벗겨갖고 하시는 게 좋죠. 질긴게. 그럼 그는 더 소금 질겨. 뿌려서. 소금 뿌려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을 때 그 색깔이 파랗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집에서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원래 고구마순은 삶으면 점점 색깔이 변해요. 갈색으로. 갈색으로 색깔이 근데 변해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아주 많이 차분하게 나오는. 걔네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다 나오는 삶아갖고 밖에 나오게 되면 얘는 갈변이 돼버려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 살짝 풀어가지고 걔네들 데친 다음에 물에다만 계속 담가놔서 그러면 그래야 좋죠. 고구마가 색소가 있죠. 색소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에 담가놓는 집에서는 소금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파랗게 이렇게 이쁜 새파랗게 나온 것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금으로 해야 돼. 아이 참. 원래 색깔은 아니 그래도 시장에서 판 것은 이쁘잖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첨부한 것이 다른 색소가 있나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건 있어요. 색소라기보다는 뭘 하냐면 중조 있죠, 중조.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이게 소다예요. 소다를 넣으시게 되면 우리 배우셨을 거예요. 클로로필 색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는 소다를 넣게 되면 비타민은 파괴가 돼요. 비타민 C는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는데 색깔이 진한 녹색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다를 살짝 넣고 삶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거기처럼 더 부드럽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잘못 삶으면 질겨.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핀이 이제 소금물에다가 집에서도 우리도 그렇죠. 근데 소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색깔은 틀리네. 그렇죠. 자, 우리 한 4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뒤집어 보세요. 눈이 하얗게 변했죠? 눈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로 뒤집어서 또 구워주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 식당에서도 이렇게 불 위에서 들어서 7, 8cm 위로 들어서 합니다. 아니요. 뭐가 있어요? 아, 그릴. 살라만더라고 생각해보실 거예요. 살라만더. 상하향에서 불이 나오는 이런 기기를 살라만더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석쇠 넓은 거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겨서 아래서 직화구이니까. 근데 집에서 누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살라만더 생각하시면 내가 살라만더? 나는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화구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2구짜리, 요새는 인덕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2개짜리 있어가지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서랍같이 생긴 거 하나 거기에 고기 굽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살라만더 식이에요. 맞아요. 위아래에서 불이 쫙쫙 나오잖아요. 거기다 구워 먹으면 맛있었잖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도 다 같은 그것이 세대 살아버렸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저기 가스레인지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맛이 좋죠. 근데 살라만더라고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필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집에서 간단히 먹으려면 후라이팬에 그렇죠. 후라이팬에 구우시면 되겠죠. 이제 후라이팬에 구우실 때 이제 기름을 얼마나 두르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위에를 덮어가지고 약간 찌듯이 굽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는 근데 직화구이가 맛있는 건 불이 뭘 입혀줘요? 향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직화구이는 맛있더라라는 거죠. 등갈비 있죠? 쪽갈비. 등갈비, 네, 쪽갈비. 그거를 그 서랍에 넣고 해서 그 파는 쪽갈비집에서 파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줬더니 애들이 환장을 오, 그럼요. 맛있죠. 그리고 그거 타지 않게끔 하시려면 살짝 초벌로 한번 삶고 구우시면 맛있죠. 호일을 접어서 사각 그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육즙이 안 빠지게 그 안에 물게 감아가지고. 네. 그래서 훈제식으로 싹 해갖고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걸려요. 소까지. 맛은 짱이에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애기들이 호강하고만 애기들이 호강해.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4분을 못 구웠어요. 4분을 못 구웠어요. 자, 앞에는 4분 정도를 굽고 제가 한 거의 2분 아까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덜 구웠어요. 근데 어때요? 이 익죠? 왜? 반대면에서 많이 구우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뭘로 확인을 하시느냐? 자, 이제 기름이 불꽃이 바뀝니다. 자, 불꽃이 바뀌는 거 보세요. 자, 불꽃 끝이 어때요? 빨갛게 변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소리가 살짝씩 날 거예요. 기름이 폭 터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이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벌구이 하실 때는 100% 익혀버리세요. 왜? 여기서 100%안 익히고 빨간 거 발라놓고 익히면 이것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구워주시면서 기름기 잡아보세요. 이제는 얘네들 기름 딱 바뀌는 거 보이시죠? 기름이 잘잘 그래서 그거 꼬랑지 안 타게 조심하시고 자, 자, 이제 많이 기름이 나오는데 이게 안 익었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요 놈을 갖다가 계속 익히다가 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거뭇거뭇하게 올라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하시면 되고 얘가 거진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갖다 쭉 벌려보면 이제 이 살하고 살이 분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딱 들었을 때 내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젓가락이라든지 숟가락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제대로 살짝 긁어냅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이사이에 뭐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코팅이 잘못되거나 또는 살이 이제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밑으로 패여 들어갔을 때
자, 근데 폐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죠. 칼 찝는 부분인 거예요. 칼 찝는 부분을 우리가 세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살이 뜯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는 떨어질 마음이 없네. 자, 떨어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 뭘로 긁어주시면 되느냐? 칼로 긁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시면 뒤집개로 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뒤집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 저는 칼로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떼냈어요. 자, 이제 우리 뭐 발라주시면 되고? 양념장. 뭐 들어간 양념장? 고추장 들어간 양념장 가지고 와서 또 넓게 펴 바릅니다. 자, 그리고 생선이다는 어떻게 만질 수도 없이 꽂아서 물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바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옮겨가지고, 자, 갖고 와서 조심스럽게 옮겨주시고, 자, 위에다가 양념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어차피 일찍 끝나도 빨리 못 가게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 1시가 넘어야지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수업할 때는 어쩐다 그랬어요? 얄짤 없어요. 저는 시간 내에 그냥 후다닥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얻어가시는 건 지금 에서야 포인트를 얻어가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 어쩌시면 돼요? 또 옮겨서 부어주셔야지 되겠죠. 그럼 석쇠 다시 안 달궈도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붙는 것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해가지고 눌러서 다시 굽습니다. 자, 양념 똑같이 해가지고요 부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이 익으면 무슨 색? 검붉은색. 이거 안 잡고 그냥 슬쩍 얹어서 넣어.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돌려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얘네들은 얇게 발랐기 때문에 빨리 익어요, 생각보다. 자, 뒤쪽 조금 익히시고 뒤로 가서 또 양념을 또 몽땅 바르면 얘네들은 잘 흘러내려요. 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병치하셔도 되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지금 산업기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구이라고 해서 오징어를 갖다 초벌로 이렇게 굽고 양념장 이렇게 갈라가지고 굽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교차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둑할 때 이제 뭐 많이 배우실 건데, 자, 열 십자에 그냥 그 중앙점을 말을 하는 거죠. 그 교차점에 눈깔이 딱 빠져본 경우도 있어요. 눈깔 빠져본 어찌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주워갖고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 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익은 경 보세요. 양념이 어때요? 붙었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붙었죠? 양념이 이렇게 익어야 되는데 흡착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발라져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갖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주실 때 갖다가 제출 접시 갖고 와서, 자, 그리고 이거를 딱 하시다 보면은 양념이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뭉쳐있으면 뭐 하시면 된다? 살짝 펼쳐주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생선 양념구이 딱 부어주시면 되겠고, 머리 왼쪽, 배가 앞쪽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나랑 마주 봐야 돼, 배가. 자, 이제 뭐 해주신다? 더덕 묻힌다. 자, 더덕을 묻히실 때는요 손으로 하시면 돼요. 왜? 수저젓가락으로도 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뭉쳐요. 자, 그래서 더덕을 하실 때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작은 거 하나 기본,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어쩐다? 부조감은 더 넣으면 된다. 한꺼번에 몽땅 넣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붙이면 이건 김치예요. 자, 근데 얘네들 볼게요. 자, 붙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게 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분의 2 작은 술로 제가 정정을 해드릴게요. 왜? 쟤네들은요 고춧가루기 때문에 꽉 눌러갖고 하면 한 숟갈보다 더 많이 눌러져갖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루는 원래 털어서 계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넣어갖고 시뻘겋게 내지 마시고, 자, 손으로 막 방정맞게 잘 비벼주세요. 고춧가루, 고추장은요 비비면 비빌수록 색깔이 고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잘 비벼야 되겠죠. 자, 색깔 어때요? 쨍하니 이쁘게 생겼죠. 자, 이대로 딱. 이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춧가루 맛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왜 소금 안 쳐요?
소금은 아까 절일 때 많이 썼잖아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더라는 거. 자, 이제 담습니다. 자, 바쁘면 손으로 털어서 담으시면 되고, 자, 저는 끝까지 시간이 남아 돈다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나는 남아 돈다. 그러면 손으로는 묻혔지만 묻히지 않은 척. 자, 그대로 갖다가 털어서. 우리가 손으로 하시다 보면 꼭 어떻게든 많이 갖고 가려고 꼭 눌러싼데 누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꼭 산처럼 또 쌓으시는데 산처럼 쌓지 마시고.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어떠신 분들 계시냐면 생채를 하다 보면 엿다가 또 꼭 깨를 쳐갖고 오세요. 깨 고명 없습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양념에 들어갔으니까. 네, 깨 치지 마세요. 자, 이대로 해서 더덕생채하고 생선 양념구이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랑 북어구이 양념 저렇게 막 하는데 엄청 이렇게 이렇게 펴줘도 그렇죠.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살